오늘은 제가 조금 재미난 것을 소재로 갖고 왔습니다. 가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가계약이라는 게 물건이 없을 때 특히 그죠? 어쩌다 나온 물건에 딱 계약을 하려고 이제 연락을 취한단 말이에요. 취했을 때 집주인이 다른 데 있고 나도 집주인을 만나기 어려운 곳에 있을 때 공인중개사가 이런 얘기를 던지곤 합니다. 세대 가계약부터 해.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언제 누가 또 빼갈지 몰라. 세대가 얼마 있어? 저 300만 원 있는데요? 그럼 300부터 1로 붙여. 이 집이 무슨 단지에 몇 동에 몇 호라는 거는 미리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뭔가 계약 같은 게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게 가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계약의 성질, 가계약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계약이란 무엇인가? 가계약에 대한 정의는 사실 내릴 수가 없어요, 일반인이. 그래서 가계약이 어렵고 무시무시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릴 수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 약속을 해서 남는 게 계약이잖아요. 가계약도 단순히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약에 대한 정의는 그냥 약속 정도에서 끝나는 게 맞아요. 뭐가 중요하냐? 가계약이든 무슨 계약이든 계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가계약의 정의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자. 양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가계약을 했는지가 바로 계약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약도 분명히 계약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에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구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판례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판례인데요. 원고가 매수인입니다. 피고 매도인과 주택매매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매매 대금 2억 7천만 원, 잔금 지급일 2018년 10월 중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 가계약금은 300만 원이라는 피고의 제안을 받고 원고는 2018년 4월 27일에 가계약 명분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매매 대금, 계약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관계이다. 이후 원고는 본인의 사정으로 매매 계약 체결을 포기했고 피고에게 가계약금조로 지급한 3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은 매매 계약과 관련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 계약 체결 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매수인이 매매 계약의 체결을 포기할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원고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에 매수인이 진행하지 않겠다 하면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가계약금 300만 원에 대해서 매수인이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300만 원이라는 가계약금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가계약금을 인정을 한 거죠.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라고 판시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에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의 수수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을 것이다.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 약한 구속력을 가진 약간은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가계약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가계약은 구속력이 약한 정도로 봐서 가계약금 300만 원 갖고 끝내지만 증가할 수도 있다. 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고가 가계약금 300만 원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10%로 주장을 했다면 이거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 가계약을 하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시경에 공인중개 전화가 왔어요. 물건이 나왔으니까 가계약해서 빨리 먼저 돈을 좀 집어넣어. 물건을 붙잡자. 그래서 돈을 집어넣었어요. 조금 물건을 붙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매도인이라든지 임대인도 오케이를 했으니까 진행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각자의 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뉴스가 빵 나오네. 이 지역의 매매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고 나면 5천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 먹던 매수인과 매도인, 가계약을 체결한 이 둘의 심정의 변화는 어떨까요? 완전 다르죠.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계약을 했을 때 시점 그대로의 상황이 유지가 되면 본계약까지 무사히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뉴스가 빵빵 나오면서 친구들이 연락이 온 거야. 야, 우리 옆집에 너네 동네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야, 너보다 2억 더 많이 내놨는데 팔렸대. 오늘 계약했대. 그러면은 집주인이 그 진행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어때요? 그대로 진행하고 싶죠. 둘의 입장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가계약에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냐? 가계약금이 본계약 10%의 일부라고 하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계약이 본계약이고 나중에 둘이 만나서 특약 부분만 조금 조정하기로 했던 거다. 그래서 본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고 가계약금은 본계약 10%의 일부이다. 즉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간 상황이다. 계약이 성립된 거다. 그러면은 이쪽은 뭐예요? 아니다. 가계약금은 가계약금이다. 네가 어제 보내준 300만 원? 그래, 내가 돌려줄 테니까 끝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디에 딸려 있느냐? 바로 가계약의 내용에 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가계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고 본계약처럼 구체화되어 있고 기본적인 특약사항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돈만 일부로 가면 10% 계약금의 일부로서의 효력도 가질 수 있으므로 나중에 그 계약을 해제권이 발생했을 때 해약금으로 단순히 300만 원이 아니라 매매 대금의 10%가 해약금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 얕잡아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가계약을 하든 뭐 그냥 일반적인 계약을 하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해약금이다, 위약금이다, 해제다, 해지다. 중요한 건 말이죠. 이 계약금은요, 보통은 해약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조항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해약금에서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나아가서는 위약금의 역할도 합니다. 계약에 문장이 들어가죠. 이 문장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만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 단어가 법적으로 정의된 단어의 뜻이 아닌 다른 걸로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혼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송까지 갔을 때 판사분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거기에 적용시킬 법률을 본 다음에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도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혼동된 단어들이 있으면 이분들의 자의의 폭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줄이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특약사항을 많이 넣고, 그리고 법률적 용어들 있죠. 뭐 해지라든지 여러 가지 한자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나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합의를 보세요. 합의 본 뜻을 특약란에 적으십시오. 특약란에다가 그 단어의 정의를 딱 적어 놓으면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지언정 그 특약에 따른 정의로 판사님들이 해석을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왜? 계약은 사적 자치이며 둘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다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단어를 합의를 했으면 그게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게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 간의 문제고 별 문제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의된 뜻대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자의적인 폭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늘 말씀드리죠. 특약을 많이 활용해라. 이해 안 가는 단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고 정의를 남겨라. 특약으로. 그래야 나중에 소송에 가도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가계약이라는 어떤 소재를 들고 와서 조금 더 안으로 좀 깊게 살짝 들어갔어요. 오늘 가계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가계약도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정말 소송까지 가서 크게 부담을 질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계약을 할 때에는 무조건 특약을 많이 활용해라. 특약에 많은 조항을 넣을수록 여러분들이 훨씬 안전한 법률 생활을 할 수 있다.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